일단 어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자, 이 관계식을 설명해 줬어요. 이게 이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의미한다 그랬지. 그래서 자, 이게 한번 봐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자 모형에서는 두 가지 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 써놔 보세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이온화 에너지에 n의 제곱분의 1이고 자, 이때 이온화 에너지가 1312 킬로줄 퍼 몰이에요. n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E라는 게 있어요. 델타 E. 델타 E는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인데 이때 앞에 있는 n은 안쪽 껍질, 뒤에 있는 n은 바깥 껍질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의 원자명에서는 이 두 가지씩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활용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 2, 3, 4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불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맞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맨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발모식이 있었어. 그 발모식에서 보게 되면 봐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식 배웠잖아, 발모식. 근데 여기서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뭘 뜻하는 거냐면 두 번째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실제로 껍질은 아니지. 에너지 준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n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의미하는데 이 방출되는 빛이 가시광선이야. 알겠지? n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발몰한 사람이 이렇게 규칙을 발견한 거죠. 알았죠? 근데 그 빛이 가시광선이지. 그래서 그 그림의 맨 밑에 보면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에너지 준이야. 이렇게 Y축이.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 있잖아. 그지? 그러면 무한대에서 2, 뭐 5에서 2, 3에서 2 이런 식으로 이제 2로 떨어질 때죠. 그때가 가시광선. 그래서 가시광선이고 계열은 무슨 계열? 발모계열. 그럼 맨 처음에 수소 원자의 방정관 실험에서 왜 가시광선이 먼저 발견됐냐면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어, 이와 같은 스펙트럼 있죠. 얘네를 갖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제 빛을 갖다 감광한다 그래요. 감광. 그 감광한다, 빛을 갖다 검출해낸다. 그럼 어디다 이런 걸 해야 되냐면 필름에다. 알았지? 필름에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필름을 만든 사람이 코닥이에요, 코닥. 코닥은 들어봤지? 이 코닥이 필름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맨 처음에 만든 건 가시광선을 감광을 하고 사람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빛을 감광을 해야지만 잘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자외선도 감광할 수 있는 필름이 나오고 적외선도 감광할 수 있는 필름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얘는 자외선을 감광하는 필름, 타시에는 적외선을 감광하는 필름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각각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에 해당하는 그런 빛들을 갖다 검출해 냅니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은 n이 1로 전이할 때 무한대에서 1이던 8에서 1이던 100에서 1이던 1로 전이할 때고 하시에는 3으로 전이할 때의 빛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결로 나눠집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래프지. 이 그린 게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보자. 뭐 보는 김에 보자. 자, 여기 보면 일단은 파장은 이쪽으로 갈 때 짧아져요. 그럼 이쪽이 에너지가 큰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빛이죠. 빛의 파장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갖다 얘기를 해요. 근데 원자 모형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자 모형에서 보호는 최초로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궤도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죠. 전자 궤도 또는 껍질. 같은 얘기인데요. 진짜 껍질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껍질이 아닌데도 껍질이라 표현하는 거지. 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죠. 여기 보면 n이 1이다, n이 2다, n이 3이다. 숫자도 붙이고 얘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하지만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 에너지 준위. 여기가 E1이고요. 그 다음에 E2고 E3고 그 다음에 E4고 뭐 이런 식으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숫자와 문자를 이용해서 껍질이나 궤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을 때를 요 이온이죠. 이게 수소 원자일 경우에 이게 이제 바닥 상태가 됩니다. 바닥 상태. 자, 다른 상태는 들뜬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그러면 얘는 델타 E를 뭐로 하냐면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 자, 흡수할 때는 다양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빛 에너지도 되고 혹은 전기 에너지도 되고. 다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렇게 전자가 전이할 때 델타 E만큼을 뭐 하냐면 방출을 해요. 방출을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방출하냐면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합니다. 다른 에너지가 아니야. 무조건 빛에너지. 다행인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뭘 이용해? 전구를 이용해. 전구가 다 그 원리야. 알았지? 어떤 물질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들뜬 상태로 갔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놓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원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전구를 이용할 수 없죠. 지금까지 뭘 이용해야 돼? 백열전구. 그러니까 백열전구는 이거랑 다른 원리야. 열을 갖다 열을 고온을 내 가지고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열전구는 되게 덥죠. 여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뭐 이런 전구가 아닌 백열전구를 내가 깔았어. 어? 그러면 에어컨 겨울에도 에어컨 틀어야 돼. 너무 뜨거워서. 분위기 알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이라 그러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전자전이가 어떤 뜻인 줄 알죠? 에너지 준위가 바뀌었다가 전자전이야. 네 가지만 해보자. 자, 왼쪽부터 n이 3에서 2로 전자가 전이했을 때 에너지 흡수와 방출이야. 응? 방출. 4에서 1은 방출. 2에서 3은 응? 흡수. 3에서 4는 그럼 방출하고 흡수한 에너지를 빛의 종류로 따지면 자, 먼저 3에서 2 무슨 빛이야? 3에서 2는 무슨 빛이냐고? 응? 4에서 1은 2에서 3은 자, 빛의 종류는 항상 작은 숫자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에서 3이니까 얘는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거야. 그 위에 봐봐. 자, 3에서 2로 흡수할 때, 방출할 때 가시광선이었으니까 거꾸로 2에서 3도 뭐가 돼야 돼? 가시광선이 돼야지. 그러니까 작은 숫자만 보란 말이에요. 자, 3에서 4는 흡수한 다음에 무슨 빛이야? 이건 적외선이죠. 알았어? 응? 자, 그래서 가시광선,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 적외선 것들을 흡수한다고 보면 돼요. 자, 가시광선과 자외선의 선 스펙트럼이 연결해서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가 가시광선이고 뭐가 적외선이냐면 일단 뭐 파장 같은 거 주어져요. 근데 파장이 안 주어져도 이렇게 보면 돼. 간격이 좁아질수록 파장은 짧고 에너지가 크다.
그러니까 간격이 좁아지는 게 여기서 한번 좁아졌다가 여기서 다시 좁아지고 있지? 그지? 그래서 계열을 나누게 되면 두 가지인데 이쪽에 있는 계열하고 그럼 이쪽에 있는 계열이 전혀 서로 다른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은 뭐겠어? 자외선이겠어? 가시광선이겠어? 자외선. 오른쪽은 가시광선이죠. 그리고 선이 있어요. 선이 A선, A, B, C, D라고 해볼게. 먼저 A부터. 자, A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의 빛이죠? 예? A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야? 응? 어디에서 어디? 3에서 2? 3에서 1. 그렇죠. 자, 자외선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럼 1로 전이하긴 전이하는데 이 자외선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어느 빛이냐면 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에서 1로 떨어질 때고 얘는 3에서 1로 떨어질 때요. 그래서 3에서 1로 전이할 때 빛이. B는 2에서 1로 전이할 때. 자, C하고 D 보세요. 자, C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요? 음. 자, 가시광선은 어디로 전이할 때 빛이지? 2로 전이할 때 빛이죠. 2. 그래서 이제 요 D가 뭐냐면 D는 3에서 2야. 그러니까 얘는 C는 4에서 2로 전이할 때. D는 3에서 1로 전이할 때를 의미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은 A하고 3에서 2죠? A하고 D하고 자,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 관계하고 파장 관계를 좀 볼게. 델타 E거든? A 대 D. 3에서 1, 3에서 2 이렇게 돼 있네. 맞죠? 그러면 이온 에너지 쓰고 안쪽 껍질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9분의 1 요거 돼. 이온에 쓰고 안쪽 껍질은 2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로 쓰면 되겠다. 됐죠? 음. 자, 그러면 얘는 지워질 거고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냐고. 얼마? 32대 5예요? 그래. 네, 32대 5. 근데 이게 이제 빛의 파장을 물어본다 그러면
A의 파장과 D의 파장은 몇 대 몇이라 얘기해야 돼? 자, 빛 에너지하고 빛의 파장은 반비례 관계 있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32대 5라면 파장은 5대 32가 돼야 돼.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이 그 보의 원자 모형과 그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한계. 자, 이게 보의 원자 모형의 한계거든. 뭐냐면 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에만 한정되어집니다. 자,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수소 원자에만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헬륨이 있어. 이게 전자가 두 개거든. 그럼 헬륨도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뭐 이게 있겠지, 뭐 헬륨에 대한 선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몇 개로 스플릿돼서 나와. 알았지?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줄 알겠어요? 선 스펙트럼 확대해서 보면 몇 개로 스플릿돼서 나온다. 나눠서 나온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설명이 안 돼. 하잖아. 빛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빛이 갈라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물리학자들이 생각한 게 이게 말이다. 전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전자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전자는 볼 수 없으니까 확률로 표현하자. 확률로 표현하자. 그래가지고 이 전자를 파동 함수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전자를 파동 함수로 해석해가지고 확률을 구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알았어. 자, 그래서 이 전자를 파동 함수로 나타내 줬는데,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누가 누가 내 사람 이름 슈레딩거. 그렇죠? 슈레딩거. 이 슈레딩거란 사람에 의해서 이런 전자를 파동함수로 해석하게 되고 파동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하게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양자역학이야. 그 이론도 유명한 양자역학. 양자역학 이게 뭔지 알아? 모르지? 지금 배운 거. 하지만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피해가야 되는 과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선생님은 피해 갔겠어? 못 피해 갔겠어? 선생님 못 피해 가. 물리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양자 역학을 피해 갈 수가 없죠. 피해 갈 수 있는 과가 있긴 하죠. 생물. 생물 못 피해 가요. 지구과학도 못 피해 가. 그런데 생물은 피해 가죠. 그래서 생물은 그냥 뒤지게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생님처럼 뭐 생화과를 화학과를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생물은 그건 학문도 아니죠. 뭐. 사실만 이렇게 배우는. 우리는 막 계산하고 거의 뭐 사이언스의 탑이죠. 물리화학이. 어디서 생물을 생물과 애들은 그쳐도 못 왔어요. 어디서 생물이 특히 일반 생물 이쪽으로 가던 애들은 자,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피해가라고 맞죠? 근데 뭐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또 이렇게 되게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또 보이고 그러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 지금 여기 칠판 있죠? 이게 뒤에 넘기면 칠판 있는 거 알잖아. 보통 대학교 칠판은 이건 칠판이 아니죠. 이건 메모판 정도 됐죠. 그리고 이게 교실도 이게 강의실이 아니지. 학고방, 다락방 수준이지 여기. 근데 대학교 가면 이제 강의실이 뭐 크게 커요. 그래서 이런 칠판의 한 다섯 여섯 배, 다섯 여섯 배가 뭐니 한 열 배 정도 될 거다. 쫙 펼쳐져 있어. 근데 이 양자역학은 문제 한 문제 푸는데 그 칠판을 한 번 지우고 두 바닥 정도 풀면은 한 문제 풀려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풀리고 풀잖아. 그치? 그게 대부분의 양자역학이에요. 거기 이제 아무튼 뭐 뭔지도 모르는데 뭐 드라마든 아니면 뭐 영화를 찍는 뭐 그 스탭들이 전부 거기서 썼겠죠. 음, 아주 멋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게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건 뭐 아니면 파동함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확률로 나타냈다는 거 하나 하고 방정식. 자, 방정식은 뭘 가지고 있는 게 방정식이냐면 변할 수 있는 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방정식이에요. 맞죠? 흔히 미지수라 그럽니다. 알았지? 그 미지수는 결정돼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이런 거지. 함수, y는 ax와 같은 함수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방정식에는 그 미지수가 있고 그 미지수가 총 몇 가지냐면 총 네 가지가 되고 그 네 가지를 가리켜서 양자수라고 해요. 양자수. 알겠지? 그래서 우리 양자수라는 게 뭔지를 먼저 배울 거야. 알았니? 조금 수업하면 졸리고. 제일 안 졸릴 때가 놀 때죠. 놀 때 안 졸죠. 니네 그럼 막 놀다가 졸아본 적도 있어?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러지 않아? 그러면 친구 집하고 자고 자다가 막 떠들다가 막 밤이 되면 막 졸립잖아. 그래도 계속 떠드나? 아니야? 졸지 마. 야, 스탠딩 있으니까 졸리면 스탠드업. 알았어? 양자수 보고 좀 쉴 거니까 잘 들어. 자, 양자수는 왜 양자냐면, 양자, 양자. 자,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양을 가진 입자라는 뜻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양자는, 양자는 어떤 양이, 어떤 양이 입자처럼 끊어져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양하면 뭐 질량, 체중이니까 뭐 질량, 뭐 이런 것들, 뭐 부피 이런 것들이 양이었잖아.
그런데 질량이나 부피는 끊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가 50kg가 있으면 60kg가 있지 그 중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 근데 양자는 끊어져 있어. 1 아니면 2. 근데 1과 2 사이는 절대로 어떤 값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마치 어떤 양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에너지야. 에너지란 양이 입자처럼 뚝뚝뚝 끊어져 있다 그래서 양자라 그럽니다. 양자수는 뭐냐면 이와 같이 끊어져 있는 값이야. 근데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 첫 번째, 주양자수. 자, 양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불연속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우리가 이제 그 보의 원자모형에서 봤듯이 이거는 전자 껍질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일단 먼저 기억하는 건 전자 껍질이다. 그래서 n이 1일 때 K 껍질, 2일 때 L 껍질, M일 때, 3일 때는 M 껍질, 그다음 N 껍질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정수로 표현해 주는 게 주양자수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방해양자수가 있어요. 방해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방해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자, 오비탈을 나타내주는 양자수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값에 의해서 오비탈이 결정이 돼. 그런 걸 방해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있냐면 0에서부터 n-1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0밖에 없지만 n이 2면은 0도 있고 1도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결정된 오비탈의 모양을 SPD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SPD가 결정된 건데 의미가 있어요. S 샵, P 프린시플, D 디퓨전, F 펀더멘탈 이런 식으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이게 사실 의미를 갖다 정하다 보니까 너무 바보 같거든. 어?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확률일 뿐인데 얘를 갖다 뭘 의미를 붙이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귀찮기도 하고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예요. 그래서 SPDF까지는 의미가 있어. 펀더멘탈. F 다음엔 G로 시작해. 왜? 알파벳 순서가 G잖아. A, B, C, D, E, F, G지. G, H, I, J, K 이런 식으로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위항자수는 이와 같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오비탈마다 뭘 갖냐면 방향성을 가져요. 그 방향과 관계되어 있는 애. 걔를 자기항자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비탈의 모양인 부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자기항자수야. 알았지? 그래서 이 자기항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부터 0을 끼고 플러스 L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항자수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항자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양자수 중에 스핀 양자수라고 있어. 자, 스핀 양자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자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집니다. 되겠지? 그래서 그냥 흔히 뭐 업이라 그러고 그냥 다운이라 그래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 스피닝 양자수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자의 고유한 값이다. 그래서 딱 두 가지의 스피닝 양자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마다 가질 수 있는 어, 독특한 양인 거야. 근데 그게 전자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알았어요? 두 가지 없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미립자들이 가지는 특성이야. 그러니까 미립자라 그러면 전자, 쿼크 이런 애들을 미립자라 그러고 이 미립자마다 독특한 스핀 양자수를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전자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까지 전자를 표현한 숫자는 토탈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고 이 네 가지는 끊어진 값이기 때문에 양자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애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 양자수들이 슈방,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함수를 갖다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확률을 갖다 점으로 나타내 준 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비탈에 관한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이제 양자수가 어떻게 적용되는 걸 좀 볼게. 여기 보면요. n이 있어요, n. n 값을 2를 대입하고, 어디다 대입하냐면 확률에다 대입하는 거야, 확률. 그 다음에 L 값을 0이 될 것이고, ML을 0을 대입했다고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그래 놓고, 이제 조건을 달아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점을 찍어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컴퓨터가 점을 막 찍었죠. 점을 실제로는 이렇게 새카맣게 찍어요. 새카맣게. 점을 여기에 새카맣게 찍은 거예요. 그냥 찍은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것뿐이에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 찍혔지? 그럼 안 찍힌 곳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가? 그런 건 아니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작을 뿐이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비탈의 첫 번째 조건은 경계가 없다. 자, 그리고 나선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구형으로 돼 있는데 끝부분이 샤프하다 그래서 S라고 그러고 첫 번째 껍질에 나타난 S 오비탈이 1S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구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원자 핵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면 이 똑같은 거리에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관계가 없는 거야. 같은 거리만큼 가면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구형이니까. 알았지? 자,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방향성이 없다. 자, 방향성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알겠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전자가 발견 확률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양자 수를 2로 할게요. L은 0이 되고 ML도 0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컴퓨터가 점을 찍었는데 조금 큰 구형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 방향성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주양자 수를 3으로 하고 L은 0이 되고 ML도 0이 되죠. 얘는 세 번째 껍질에 나타나는 S 오비탈을 3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알았지? 어.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L 값이 공통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S 오비탈은 L이 0일 때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껍질에 따라서 1S, 2S, 3S 각각의 껍질에 S 오비탈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N이 2일 때는 L이 1이 있어요. 1이.
n이 2일 때는 l은 0도 있지만 l이 1도 있죠. 그럼 ml은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숫자를 갖다 대입해 놓고 컴퓨터가 점을 찍은 거죠. 알겠죠? 점을 딱 찍어 놓으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난 거야. 그럼 아까 위에서 봤던 S오비탈하고 전혀 다른 모양이죠. 그지? 이 모양을 뭐라 그럴까? 아령 모양? 세상에 이런 아령은 없어요. 아령 어디 있어, 이런 아령. 옛날에 있었나 봐요. 실제로는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 그 동글동글해서 이 귓볼처럼 생겼다 그래서 로브라 그래요, 로브. 그래서 이 귓볼이 S오비탈을 제외한 P, D, F오비탈로 갈수록 두 배씩 늘어나. 그러니까 P오비탈은 두 개, 그 다음 오비탈은 네 개, 그 다음 오비탈은 여덟 개, 그 다음 오비탈은 16개.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배씩 늘어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프린시플 중요하구나. 그래서 P오비탈을 그러는 거야.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얘는 축으로 따니까 X축 위에 놓여 있어요. 얘들이 전부 다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뜻하는 건데 X축 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요 면이 있잖아요, 면. 자, 요 면 안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원자 핵을 포함하고 있죠. 그제 원자 핵을 포함하고 있는 면이고 이 평면이 무슨 평면이 되냐면 X축이니까 YG면이에요. 여기는 확률이 정말 얼마가 되냐면 확률이 0이에요. 점이 전혀 안 찍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있지만 이렇게 가면 없죠. 그지? 그러니까 오비탈은 경계는 없지만 p오비탈서부터는 뭘 갖냐면 방향성을 갖습니다. 자,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발견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자기양자수를 보게 되면 자기양자수가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1도 있는데 뭐도 있어? 0도 있고 플러스 1도 있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세 방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Y축에 놓여 있는가, 그 다음에 G축에 놓여 있는 그러한 오비탈까지 해서 세 가지를 갖는데,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각각 X축, Y축, G축을 의미해 주는 건 아니야. 그냥 뭐 의미의 값이야,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자, 그래서 P 오비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면 주양자 수가 3일 때는 L이 2인 애가 있고요. ML은 얼마가 되냐면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총 5개가 있죠.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얘는 디오비탈이에요. 자, 모양은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오비탈들이 각각의 껍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점 하나하나가 확률을 의미하는 거지 전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은 원자핵을 두고 원자핵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s 오비탈 1s, 자, 2s, 2p,
자, 3s, 3p, 3d 막 그리다 보면 결국 모든 오비탈을 갖다 오버랩 시키면 뭐밖에 안 남습니까? 전밖에 안 남죠. S오비탈, P오비탈 싹 다 오버랩을 시키는 거야.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점밖에 안 남고 이 점이 의미하는 걸 우리 이제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해 주지만 전자 구름의 의미는 뭘 뜻하는 거라고? 확률을 뜻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모형이라 그래? 구름 모형이라 그래요. 현대 원점. 왜 구름 모형이라 그런지 알겠어요? 됐나요? 됐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전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주양자 수가 1일 때 L은 0이 있고 ML이 0이 있어. 이게 이 양자수죠. 이거 하나가 오비탈을 뜻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이제 이걸 일종의 집이라고 생각해. 그럼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자,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집이 있다 생각하면 돼. 근데 뭐 포스코도 있잖아. 2인데 L은 0도 있고 L은 1도 있어요. 그러면 ML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ML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가 있죠. 마이너스 1, 0, 1. 그럼 이제 뭐 101동, 102동, 101호, 102호, 103 뭐 이런 식으로 돼. 알았지?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3일 때 L은 0이 있고 L은 1도 있고 L은 2도 있어요. 그러면 ML은 0이고 ML은 마이너스 1, 0, 1도 있고 여기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이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되냐면 하나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업다운. 자,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이거 하나하나가 뭐라 그러냐? 오비탈이라 그랬어. 자, 그럼 오비탈 수는 한 개죠. 자, n이 2일 때 몇 개야? 네 개지. n이 3일 때. 그래서 오비탈 수는 어떻게 되냐면 n의 제곱이 돼요. 다음,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전자거든. 그러면 최대 수용전자. 그럼 최대 수용전자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오비탈이 한 개일 때 몇 개 채워져?
2개. 4개일 땐 최대 몇 개? 8개. 그지? 9개일 때는 18개. 그럼 최대 수용 전자는 얼마가 되냐면 2n의 제곱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와 자기양자 수에 따른 오비탈의 수, 그다음엔 최대 수용 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어요? 채훈아 알겠어? 음.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 원자 모형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좀 배울 거예요. 알겠죠? 음. 문제들은 좀 풀고 있나? 아휴, 목적의식이 없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채용이는 뭐 문제도 안 가져오고, 그지? 어?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목적의식이 없는 건 나도 알겠는데 어차피 또 내년에 화학 또 내신 대비하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는 하지. 음, 그래서 알아서 좀 푸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